안녕하세요. 코리아 백스트리트입니다. 오늘은 알셉 관련 이슈로 한번 급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알셉이 이제 서명이 되어가지고 이제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 알셉이 과연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또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이 농지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바로 넘어갈게요. 일단 알셉은 뭐냐면 다자간 무역 협정의 한 종류입니다. 다자간 무역 협정의 한 종류인데, 일단 인구 그 시장 인구 규모가 세계 최대입니다. 어제 이제 참가국 정상들이 화상 회의를 통해서, 특이하죠, 코로나 때문에 서명을 했고요. 이제 주요 이제 광역 RTA 현황인데, 알셉이 인구가 엄청 크죠. 인구가 중국과 인도가 참가했기 때문에 거의 세계 인구의 절반이 35.8억 명이에요. 이 협정에 들어와 있는 인구가 요 정도입니다. 또 특이한 거 한번 보시면은 한국과 일본 불매운동 한 지가 언제라고. 역시 돈이 제일 무섭죠. 바로 서명했어요. 자, 이제 우리 세금 매기지 말자. 이렇게 중국과 인도도 국경에서 그렇게 푸닥거리 하다가 바로 그냥 서명했죠. 자, 요것만 보시면은 요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게 2019년 이제 한국은행 자료예요. 그래서 진행 중이라 나왔지만 2020년 11월 15일 어제 정상들이 서명을 하면서 이제 각국의 국회에서 동의를 얻는 비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죠. 예. 자, 이 알셉의 경우 참여국 평균 경쟁 성장률이 다른 어떤 무역 협정보다도 크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 국가 간에도 경제력 격차가 크다. 평균은 커도. 그래서 자유화 수준, 그러니까는 완전히 관세를 철폐하는 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일부 품목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를 예시로 들었네요. 인도는 약간 광범위하게 관세 철폐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본다. 이제 인도 같은 경우 비준 절차에서 이런 게 반영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농업신문이 이제 기사를 냈어요. 16일자로. 자, 이 알셉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타격 심합니다. 대책 세워주세요. 요거예요. 점잖게 얘기했죠. 알셉이 이제 타결이 됐는데, 타결이 됐는데,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뭘 걱정하냐?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가격이죠. 농산물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이거예요. 사실 수입 농산물이 싸잖아요. 엄청 쌉니다. 중국산만 보더라도. 게다가 지금 알세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비준돼서 발효가 돼서 무역을 할 때 세금까지 내려가게 되면, 관세마저 더 내려가면 타격이 심하죠. 게다가 2019년 10월에 이미 WTO에서는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의 어떤 혜택을 폐지했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WTO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어떤 혜택을 많이 받았죠. 특히 이제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어떤 관세를 높게 매겨도 WTO에서 봐줬는데, 이제는 너네도 관세 함부로 높게 매기지 마 이거예요. 우리나라한테. 2019년 10월 얘기예요. 2019년 KDI 연구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도 고령화됐고, 게다가 알세까지, 게다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까지 없어졌고, 그러니까 악재가 겹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투트랙 전략으로 농산물을 수입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방식을 하던가, 아니면 고품질의 농수산물을 자체 개발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KDI 2019년 자료에서. 그렇죠. 한마디로 샤인머스켓 아시나요? 샤인머스켓.
겁나 비싸죠. 샤인머스켓 비싼데 그 일본 거죠.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이에요. 그거 한창 유행이었을 때 엄청 비쌌는데 먹어도 또 먹을만 하더라고요. 맛있어서. 그 색다른 맛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 만들자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막 쌀 이런 걸 이제 경쟁이 안 되잖아요. 중국산이랑 뭐 어떻게 이제는 베트남 막 동남아시아도 이제 들어오는데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특이 품종, 고품질, 고급 농수산물 생산하자 이런 얘기죠. 샤인머스켓 맛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특화되지 못한 일반 농산물은 생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생산이 감소하면 생산자가 줄어들겠죠. 고령의 은퇴 농가가 증가할 거예요. 가뜩이나 고령화된 농촌인데 어떻게 갑자기 기술 혁신을 통해서 농가가 고품질의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젊은 연령층의 농가는 가능하겠지만 고령화된 은퇴 농가는 그걸 못 따라간다 이거죠. 이미 생산 기반 시설도 거기에 맞춰져 있지가 않고, 그래서 차라리 농업을 포기하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농지의 임대 매각 매물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농지는요 임대 매각을 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하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예외로 인정하는 특수중개법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 임대 매각은 증가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농지에 어떤 영향을 주냐? 농지 매물이 증가해서 과잉 공급으로 인한 단기적 가격 하락이 예상이 돼요. 자, 그런데 한번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부동산 투자를 막 엄한데 막 개발도 안 되는데 가가지고 막 빌라 사고 아파트 사시지 마시고 차라리 요런 걸 주의 깊게, 농지 같은 걸 주의 깊게 보시다가 농지 매물이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이 돼요. 근데 부동산의 어떤 규제를 피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농지 매물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일단은 어떤 세금 혜택이나 여러 혜택이 있어요. 농지에 대해서는. 물론 농지대로 쓰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 그 인터넷에 귀농이라고 치면 안 좋은 건 영상만 엄청 나오죠. 근데 왜 진짜 그렇죠. 엄청 힘듭니다. 귀농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귀농하시려고 이제 농지를 사라고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유튜브에 쳐보세요. 귀농이라고. 정말 눈물 없이 못 봅니다. 완전 다른 세계예요. 농촌은.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 사시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농지 매물을 쌀 때 사서 전용 허가를 득해서 다른 걸로 활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가격을 높인 다음에 수익을 내시는 게 훨씬 좋다. 엄한데 개발 안 되는데 가가지고 빌라 사고 이러지 마시고, 그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걸 추천드리는 거죠. 한번 부동산 투자를 그래도 이 규제 폭탄 속에서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특히 내년에는 더 세집니다. 규제가 유예되고 있는 게 많아요. 올해는. 내년엔 더 세져요. 그래도 내가 돈이 남아서 그래도 나는 돈으로 부동산을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농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농지를 안 봤던 농지도 다시 한번.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농지에 대해서. 왜냐면 진짜 매물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 RCEP이나 어떤 WTO의 어떤 이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농업이 타격이 많이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농지 매물이 증가할 거고,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 농지 매물을 어떻게 처분을 할까? 그러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미 땅 투자를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농지를 농사 짓는 대로만 쓰지 않고 전용 허가를 득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농지 전용 허가. 물론 농지 전용 부담금이 나오죠. 그러나 농지 전용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한 30% 정도로 매기죠. 그거를 감안해도 남는다 이거예요. 사실 농지의 공시지가 그렇게 이 서울의 공시지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렇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를 통한 이제 신청이 증가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농지 전용을 통한 부가가치가 창출이 커지겠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 때문에 떨어져도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적합한 게 현 큰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부동산의 어떤 매물 종류 중에는 농지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어떤 특성에 따라서 뭐 다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농지를 주의 깊게 보시라. 투자를 원하신다면.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확실한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투자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지금은 좀 보시라고. 농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라고. 왜냐하면 투자 계획은 그 정부 대책에 맞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정부 대책에 맞게. 개인이 이 정부 대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개인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정부 대책을 물론 내가 뭐 대기업 회장 뭐 그런 분들이 계시려나? 그런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개인이 정부 대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정부 대책의 향후에 맞게 투자 계획을 잘 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알셉 분명히 이 농지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굳이 부동산 투자하겠다. 농지를 주의 깊게 보시고 농지에 관한 정부 대책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게 투자 계획을 세우셔라. 자, 이걸로 알셉 관련 농지에 대한 이제 이슈 한번 정리해 봤고요. 저는 다음 이슈로 다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